부산 탐구생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영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지함을 가득 넣은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백스코 앞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한창 투쟁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모시고 백스코 문제의 상황과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간략하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여기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연대 노동조합 부산지부 사무국장 양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노총 공공연대 해운대지회 부지회장 손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올 내용들이 노동과 관련돼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민주노총 추승진 상담실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5월 22일부터 백스코 앞에서는 해고자 복직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백스코가 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건지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백스코가 부산시의 출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백스코의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백스코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 예. 예, 백스코도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2018년 12월 11일에 노사전 협의회를 열고 네. 자회사로 가는 방향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네. 늦어도 3월 말에는 전환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회의에서 우리 백스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서로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추승진 실장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정규직화의 원칙적인 부분은 직접 고용이 맞는 네.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 직접 고용하기 힘든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형식으로도 한번 해봐라 라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런 자회사나 협동조합 이런 거 하려면 네. 그걸 만들고 남는 이윤들은 근로자들의 처우에 다 투입해라, 써라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명시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네.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비정규직들을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이거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라는 네네. 거죠. 고용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이 자회사를 받아들이는 곳이 좀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 전환된 곳들을 다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실제 위탁업체, 용역업체로 있을 때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든지 복지 수준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 예,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좀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만 이리저리 휘둘리고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회사라는 부분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좀 많다. 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노사전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는지 그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손주현 부지부장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2018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스코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처음에는 백스코에서 이제 시종일관 자회사를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처음엔 직고용을 주장했다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11일 날 네. 6차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네. 자회사 방식으로 방법에 대한 전환은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154명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근무하고 있던 네. 소장이야 모든 근로자들이 전원 고용 승계를 네. 하기로 했고요. 미화 주차 경비의 경우 네. 노령 친화 직종이라고 하여서 네, 네. 정년을 65세로 네. 그리고 시설 쪽은 그 직종이 아니다 보니 네. 60세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TF팀을 꾸려가지고 논의하는 조건으로 네네. 저희가
자회사 전환에 합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집회까지 하고 계시는 건지요? 6차 협의회 이후에 네. 노동조합에서 백스코의 네.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백스코에서 갑자기 네. 노동조합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고 네. 필요하면 용역업체와 하겠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용역업체는 노사전 협의회 구성원도 아니고 TF팀을 만드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이유도 없이 백스코 측에서 약속을 어긴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4월에는 저희 주차 정산 쪽 직원들이 네. 근무 시간을 주 5일제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임금 6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었고요. 이전 달에 비해서. 네.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주차 장비나 이런 걸 늘려도 네. 임금 총액을 깎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무래도 자회사 전환 전에 용역 직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기존의 용역업체와 노동조합이 교섭 중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 조정회의에 백스코 직원 2명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약속한 것이 5월 10일까지 네. 처우 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조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백스코는 아무런 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교섭이 결렬이 되어서 네. 파업권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TF팀을 꾸릴 것을 요구하며 5월 22일부터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집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서로 이제 약속을 여러 번 했는데 서로 합의를 봤는데 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파업에 돌입하시게 됐고 투쟁하시게 됐다. 네. 이런 거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백스코는 자회사 방식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는데요. 네. 5월 말에 네. 갑자기 기존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1개월 계약을 합니다. 아, 새로운 업체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5월 네, 달에. 그렇죠. 그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사 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보면서 6월 1일 예. 0시 30분쯤에 채용 거부 문자를 조합원 4명한테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는 채용 거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백스코에서 해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다, 그죠? 원래 다니던 직원들인데 갑자기 입사원서 새로 받고 해고라고 하면 불법일까봐 이제 채용 거부라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한 거네요. 이렇게 백스코 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겨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나 이런 부분의 취지보다는 네. 그런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하여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구조조정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빌미로 협상 카드를 내모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스코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빌미로 협박하고 노동자들이 물러서니까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예 길들이기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해야 그게 정규직 전환된 거에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야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공공기관의 지자체들이 노동자들이 더 눈치 보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노동자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국민들한테도 좋은 일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악용돼가지고 노동자들은 그 전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해고가 되신 거죠? 예, 해고된 사람은 절 포함해가지고 4명인데요.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부지회장, 네. 조직부장, 파트 대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좀 문자 받으셨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원래 합의대로 하면 고용 승계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채용 거부라는 형태로 이제 해고가 되신 건데 회사 측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봤습니다. 예, 왜 예, 채용 예. 거부를 하는지. 근데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이유도 없답니다. 그냥. 그 백석고 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자회사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많이 입장을 한 상태고요. 네. 뭐 인터뷰를 다시 여기 나가서 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 조금 반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해고된 조합원 4명은 모두 4년에서 7년 정도 백수코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심지어 이제 저희가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안전대상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는데 네네. 17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네. 수상했고요. 백수코가. 네. 그리고 18년도에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 이제 시설 직원들이 모두 이제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그럼 빨리 전환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중간에 계속 새로운 용역업체로 1개월씩 이렇게 계속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 거죠? 그건 저희들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저희들도 백스코에서 바로 이제 자회사 전환을 했었으면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스코에서도 자회사 사장이나 임원을 5월 2일 날 이미 네. 3명을 네.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6월쯤에는 자회사로 전환할 거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회사 전환도 아니고 기존 업체와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용역 업체와 1개월 용역 계약을 한 것은 네. 노동조합 활동을 한 간부를 해고하고 네. 급기야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노동조합을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했는지 좀 더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네. 간부들이 니들 노조 계속하면 잘릴 수 있다 이런 위협을 가했는데 이제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노조원들이 탈퇴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옛날 간부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갑자기 약간 협박 비슷하게 맞죠. 그렇게 시작했다고. 일단 미화 쪽하고 네. 주차 경비 쪽 조합원들한테 음, 새로운 용역회사에서 면접을 6월 1일 날 이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2일에 연락을 줄 테니까 네. 집에서 쉬어라. 나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으로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쉬라는 말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입니다. 네, 맞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네, 소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미화하고 주차 쪽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많이 탈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제 탈퇴를 안 하신 분들이 아직 많았었습니다. 네, 1개월 연장한 용역회사가 6월 5일 날 2차 면접을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기를 시키는 거죠. 일을 안 하고.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이후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네요. 내가 이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아, 겨우 1개월 계약한 용역 업체가 일주일이 넘게 직원들을 일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네. 원청인 백스코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용역 업체가 원청의 방조 없이 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백스코 측에서 허가를 해줬거나 뭐 지시를 했거나 뭔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다, 그죠? 네.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5월 30일에 네. 이제 저희가 조합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스코에 교육장을 이제 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검토 중에 있었는데 당일 아침에 네. 대여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아,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예. 그리고 장소를 찾다 보니 이제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네. 없이 저희가 이제 이 B 쪽은 이제 전시가 그때 안 하고 쉬는 곳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입구 앞에서 저희가 이제 30분 정도 이제 조합원 교육을 네네. 짧게 했죠. 네네. 업체에서 네네. 자신들의 이제 행사를 네. 방해하는 거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저희 교육하는 내내 이제 음악을 크게 틀면서 방해를 하기도 했고요. 네. 자기네들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저희한테 이제 백스코에 전시를 방해를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탈퇴한 시설 쪽 간부들이 네. 조합원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일이 알리면서 니들 탈퇴 안 하면 그 돈 다 물어놔야 된다. 물어내야 된다. 아.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해보니까 백스코에 청구한 거는 맞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 정보 조회를 해보니 17년도에 청구권은 하나 있지만 19년도에는 에서 청구한 것은 없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 청구 사실이 진짜 없다면 네. 백스코가 공공기관인데 네.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결국 협박을 했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백스코 측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계속 미루고 용역업체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제 뭐 조합원들을 협박도 하고 거짓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하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정말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 안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합의된 대로 딱 지키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백스코 측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노력이 있었습니까? 네, 좀 노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 7월 10일에는 부산 동부고용노동지청장님이 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백스코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예. 하루 전날 네. 백스코 측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연락이 와서 결국 그 자리는 이제 취소가 됐고요. 네. 또 6월에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의원님들 요청으로 좀 비슷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백스코 측에서 노동조합과는 만날 수 없다 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 백스코에 만나서 입장 전달을 한 적도 없었고 네. 백스코 입장을 들은 적도 지금은 없습니다. 대화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 그죠? 네. 앞으로 투쟁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이걸 지켜보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출자기관인 백스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부산시장이 검사와 지도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백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님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다시 일터로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복직과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는 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부산시장님이나 부산시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백스코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승진 실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의 정부가 이제 거기에 솔선수범 해보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시작은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질 낮은 일자리마저도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이제 지켜야 하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분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수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라면 현재 그 정책이 잘 시행되고는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늘 많이 했습니다. 부산 탐구 생활은 동네의 살림살이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까지 짚어드립니다. 부산 탐구 생활 또 만나요.